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잭슨홀 미팅이 아닐까 싶은데 월가에서도 좀 예상을 내놓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이번에 예정이 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도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이고요. The Federal Reserve's Jackson Hole meeting could shake up markets in the week ahead.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바로 기사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 관계자들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을 유지하길 원한다는 뜻을 내비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장의 불안정한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이번에 연준 관계자들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얼마나 또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는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잭슨홀 미팅의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이 금리 인상 포인트들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외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금리 인하 혹은 금리가 좀 이렇게 인상이 중단될 가능성은 좀 적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는 조금 기대해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기사 내용을 통해서 좀 의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시면 이번에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스텝을 밟을 것이냐 하고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조금 덧붙이자면 우선 대표적으로 이 핌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미팅에서 긴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실제로 그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여전히 매파라며 연준은 금리를 인상에 유지하길 원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이러한 스텝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결국에는 관건인 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연준 쪽에서는 쉽사리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9월 달에 과연 어떤 스텝을 밟게 될지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연준의 태도 변화가 또 잭슨홀 미팅에서 나타나게 될지 이번 주 시장의 항방을 좀 결정하는 요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하락세의 길을 걷다가 이제 방향성을 좀 정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미국 정부 측에서 이 유가 이 부분에서 생산량을 좀 증대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 힐 보도 내용이고요. Biden Energy Secretary says US will be at record oil production next year. 네, 이번에 미국 쪽에서 원유 가격과 관련해 좀 어떠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내년부터 미국이 기록적인 원유 생산에 나설 것이며 하루에 약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손실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스텝을 밟고 있는 건데요. 하루 생산량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렇게 밝히면서 12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하루 1200만 배럴 미만 생산량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최고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랜홈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수백만 배럴의 생산량이 사라졌다며 이 석유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손실분을 꼭 보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뒤인 지난 3월 6개월 동안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서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도 스텝을 밟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원유 생산량이 오르게 되면서 앞으로 유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일지 이 부분 나중에 좀 점검을 해볼게요. 네, 세 번째 소식 보시면요. 이 러시아 쪽에서 가스 공급을 또다시 좀 중단한다는 무기화하려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상황 짚어주시죠. 네,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 will once again shut off Europe's gas via Nord Stream 1 pipeline. 네, 러시아와 유럽의 이 가스 공급,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러시아 국영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이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을 3일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19일 이번에 이 가스관을 이달 말 유지 보수를 위해서 폐쇄한다고 보도해왔습니다. 유지 보수 기간은 8월 31일에서 9월 2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가즈프롬은 원래대로 하루 3,300만 세제곱미터의 가스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중단 소식에 지금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의 국가들은 더 큰 불안감을 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가스 공급을 줄이고 있는데 이번 말부터 또 9월 초까지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추가로 또 중단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좀 커지면서 각국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대책 마련을 할 것 같거든요. 각국이 좀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심각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까지 겹치면서 수력과 원자력 발전에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족 우려가 더 커지면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 4개국은 새로운 가스관 사업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알제리와 가스 공급 확대 협력안에 서명을 했고요. 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독일 쪽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폐지를 하고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등 에너지 수급 정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독일은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면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난이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각국에서는 지금 에너지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에너지 이 부분은 항상 뭐 천연가스라든지 항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움직임을 한 차례 줬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